자, 재기 호출에 대해서 재기 호출 함수죠. 재기 호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아,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5개의 함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요 함수가 재기 호출 함수예요. 밑에 있는 게.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함수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함수는 메인 함수고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res 변수 선언을 하고 sum3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인수로 3을 주고 자, 어떤 함수의 코드가 실행 중에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어가 그 함수로 가겠죠? 메인 함수의 실행은 잠깐 멈추고 자, 그리고 새로 호출된 함수로 갑니다. 갈 때 요 매개 변수로 뭘 줬어요? 3이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그럼 3이 이쪽으로 날아가서 sum3의 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 매개 변수는 정수값을 저장할 기억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라 라는 명령이니까 호출돼 가지고 이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 공간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n이 잡히고 여기에 3이 저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sum3 함수가 리턴 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명령들을 차례차례 수행을 하겠죠. 여기 보면은 또 안에서 alias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선언을 했네요. alias. 여기엔 지금 쓰레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이 sum3가 그 명령을 전부 다 수행을 하고 리턴을 하게 되면 호출된 이 자리로 돌아갈 텐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n이랑 즉 이 n은 바로 이 매개 변수로 받은 3이 되겠네요. 3이랑 어떤 값을 더해서 alias에 집어넣고 그 alias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값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운 함수 호출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수식에서 하나의 p 연산자로 함수 호출 문장이 있다라면은 그 함수 호출 문장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가지고 다음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덧셈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sum2가 호출됐으니까 호출된 함수인 sum2로 제어가 또 가겠죠? 자, 이때 sum3는 아직 수행을 끝내지 않았어요. 아직 리턴되지 않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함수가 호출된 지금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때 이 sum3에서 확보한 n과 alias의 이 저장 공간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 이런 값들은 없어지나요? 메모리에서 사라질까요? 아직 이 sum3가 그 기능을 전부 다 수행하지 않았고 언젠가 얘가 호출한 sum2가 반환해서 돌아왔을 때 그 값을 사용해야 되므로 더해줘야 되잖아요. n이랑 사용을 해야 되므로 이 값이 메모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sum2로 가겠죠? 아직 sum3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sum2로 가면서 어떤 값을 줬냐면 자, 여기 인수로 n에서 1을 뺀 값을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n은 바로 이 매개 변수 n이 되겠죠? 3이란 값이 될 것이고 여기서 1을 뺀 값인 2가 sum2의 이 매개 변수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 이 sum2란 함수도 이 매개 변수 선언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매개 변수를 위한 공간이 또 메모리에 잡힐 겁니다. 이름은 n이에요. 그러면 sum3에 있는 이 n하고 sum2에 있는 이 n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은 거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즉 사람으로 따지면 동명이인이란 뜻이죠. 옆집의 이름도 길동이고 우리 집의 이름도 길동이고 그죠? 이름이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따라서 이 n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도 이 sum3에 확보해 놓은 이 n이라고 하는 공간과 전혀 별개의 다른 위치에 확보된 새로운 공간일 뿐입니다. 자, 거기에
이 sum3에서 sum2를 호출할 때 넘겨준 값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sum2의 명령어가 차례대로 수행이 되겠죠? 첫 번째 명령, 즉 RES의 공간. 자, 공간이 잡히고 여기는 3의 값이 있을 겁니다. 이 RES도 sum3에 있는 RES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um2를 또 계속해서 수행을 하려고 보니 이 sum2도 이 n이랑 이 n은 이 매개 변수 n이 되는 거예요. sum3는 이 n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집에 있는 애를 우리가 불러다가 사용할 수 없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길동아 밥 먹어 하면 옆집 애가 와서 밥 먹지 않죠? 우리 집 애가 와서 밥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함수에는 n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sum2 함수 안에 있는 이 n이 되는 겁니다. 이 2랑 자, 어떤 값이랑 더해서 RS에 저장해서 그걸 반환해주면 끝나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덧셈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함수 호출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됩니다. sum1 여기 sum1이네요. 여기 sum1이에요. 자, 이 sum1을 이제 호출을 새로 하게 되면은 제가 또 sum1으로 가겠네요. 그쵸? 어떤 값을 주고 호출합니까? n에서 1을 뺀 값. 이 n은 이 sum2에 있는 n의 값 2가 될 것이고 2에서 1을 뺀 값 1이 자, 이 sum1의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이름의 매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여기에 1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RES도 또 공간이 하나 잡힐 것이고 RES 쓰레기 값이 있겠죠? 근데 RES에다 얘는 그냥 1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1로 바뀌고 자, 여기서 그냥 리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얘는 뭐가 넘어오든 그냥 1을 RES에 있는 변수 집어넣고 그걸 리턴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sum1에서 호출한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겠죠? 호출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sum2에서 sum1을 호출했으니까 이 자리로 반환값 1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호출된 이 자리에 1이 돌아올 것이고 결국 sum2는 sum1이 뭔가를 반환했으므로 그거랑 이제 2랑 지금 현재 이 n의 값은 2가 되겠죠? 더해서 즉 3을 RES에 저장한 후에 3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sum2가 반환을 하는데 어디로 반환을 합니까? 자기를 호출한 그 자리로 즉 sum3에서 sum2를 호출했으니까 이 자리로 3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m3도 비로소 반환을 하겠죠. 이 sum3의 n의 값은 지금 3이고 3이랑 3을 더한 그 값 6을 이제 RES에 저장을 해서 반환을 하겠죠. sum3는 자기를 호출한 곳, 즉 메인 함수의 이 자리로 6을 가지고 반환을 할 것이고 메인 함수는 sum3가 값을 반환을 했으니 이걸 여기다 저장을 해서 6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4개의 함수가 호출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메인에서 sum3 호출하고 sum3에서 sum2, sum2에서 sum1, sum1에서 반환을 sum2로 하면 sum2는 그 반환값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sum3로 반환, sum3는 다시 메인 함수로 반환. 자, 이런 호출과 반환 그냥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sum1은 지금 1을 반환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1부터 1까지 합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을 반환한 1부터 1까지 합은 1이니까 자, 1을 반환한 그 값을 가지고 sum2는 2랑 더해서 반환을 하니까 sum2는 결국 1부터 2까지의 합을 반환한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죠. 이 3이랑 sum3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n의 값 3이랑 더해서 반환을 하니까 얘는 결국 1 더하기 2에다가 이 값에다가 3을 더하니까 플러스 3을 한 값, 즉 6을 반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sum3는 결국 1에서 3까지 합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네요. sum2는 1에서 2까지,
sum1은 1에서 1까지 합을 반환하는 함수. 그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 sum3나 sum2나 sum1이나 결국 매개 변수로 sum3는 3을 받았고 sum2는 2를 받았고 sum1은 1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얘네들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1부터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까지 합을 구해서 반환해주는 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C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한테 1부터 3까지 합,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4개의 함수로 코드를, 즉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함수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호출 관계를 생각하면서 작성했다는 얘기니까요.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실제 일에서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함수가 지금 4개가 있어서 이걸 컴파일 하게 되면은 각 함수마다 다 명령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커지겠죠. 만약에 1부터 3까지 합이 아니고 1부터 뭐 100까지 합이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제어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CPU 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함수가 사용하던 그런 메모리 공간들을 킵해둬야 돼요.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되고 새로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함수를 새로 호출된 함수를 위해서 CPU 자원을 쓰도록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효율이 떨어져요. 함수를 자주 호출하게 되면. 자, 그리고 sum3에서 사용하던 이러한 변수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sum2가 반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계속해서 낭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1부터 3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매번 값이 달라질 때마다 고쳐야 되니까,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굳이 그렇게 많은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즉 2번, 3번, 4번은 결국은 같은 함수예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니까. 자, 따라서 자, 보시면 코드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이게 사실 함수가 호출됐을 때 제어가 가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니까 그 함수에 작성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수행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행하고 싶을 때 가서 그 코드를 수행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함수의 장점이니까. 따라서 같은 함수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sum3나 sum2나 보면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 이름, 여기 요 함수의 이름, 요 함수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들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sum3와 sum2는 이름만 다르고 코드가 같지만 sum1은 코드가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요 계산하는 식, 요 연산식이 sum3와 sum2는 같지만 얘는 1을 대입해서 그냥 리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만 다르다. 자, 요거는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쉽게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이름 하나로 같이 통일을 했고 자, 인수로 받은 값을 가지고
이 썸이라는 함수를 재기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호출될 때는 인수로 받은 값에서 하나 적은 값을 인수로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썸3에서 썸2가 호출될 때 하나 뺀 값을 줘서 수행을 했듯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 if문을 이용해서 이 썸이 다시 재기 호출됐을 때 인수로 넘어온 값이 1이라면 그때는 이 sum1 함수가 호출되도록 얘는 인수로 넘어온 값이 1이면은 자, 얘가 바로 1이 리턴이 되게끔 자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if else문으로 if문을 이용을 해서 이 sum 함수가 무한히 재기 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sum3와 sum2를 하나로 sum으로 합치게 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최초에 이게 n이 3이 들어오겠죠? 3이 들어오면은 자, 요 if문이 없다고 치고 요것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이 들어오면 alias에 3 더하기 썸이 다시 호출이 되죠?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코드만 제어를 올려서 똑같이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썸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겠죠? 재기 호출되니까 그때 두 번째 호출되는 썸은 인수로 최초 호출됐을 때 넘어온 값 3에다 1을 빼니까 2가 넘어갈 거예요. 그쵸? 2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두 번째 호출된 썸은 이 매개 변수를 위한 공간이 새롭게 잡혀요. 우리가 썸3에서 썸2를 호출할 때 이 매개 변수가 새롭게 잡히듯이 그래서 최초 호출됐을 때 n에 3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얘가 호출됐을 때는 새로운 n에 2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3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드는 하나지만 실제로 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롭게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 이렇게 서로 다른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고 있다. 서로 다른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수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n이 이제 2가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2가 되겠죠? 2에다가 이제 또 썸을 재기 호출하는데 그때는 n은 2니까 n에서 1을 뺀 값이 1이니까 1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세 번째 호출되는 썸에서는 매개 변수가 n이 잡히고 1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if문이 없다면, 자, 이 부분이 없다면은 n은 1이 될 것이고, 그쵸? 또 썸이 재기 호출되는데 이때 1에서 1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제어가 이 위로 올라가서 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0 더하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또 재기 호출되면 마이너스 2. 계속해서 재기 호출되겠죠? 이거는 이 마지막에 sum1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sum3, sum2, sum1을 계속해서 하나 뺀 걸 재기 호출하고 있는 거죠. 이 sum1에서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되면서 메모리를 조금씩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 변수 또 그 안에 서는데 변수들의 공간이 계속 메모리에 쌓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재기 호출을 if문에 의해서 마지막에 끝내주지 않는다면 즉 재기 호출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다 써버려요. 그건 운영체제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라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걸 다 써버리면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강제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따라서 재기 호출 함수는 반드시 조건에 따라서 그 재기 호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if문인 거죠. 마지막에 얘가 n이 1이 넘어왔을 때 n이 1이면은 그때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sum1에서 여기서 1을 리턴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호출된 sum이 어디로 리턴합니까? 자, 이 자리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코드니까 헷갈리죠?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고 봤을 때 맞아 여기서 리턴한 게 이 sum2에 호출된 이 자리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자리로 즉 두 번째 호출된 sum 함수에 세 번째 호출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1이. 자, 그러면은 sum2 즉 두 번째 호출된 그 n의 값은 2니까 2랑 1이랑 더해서 그걸 반환을 해주는데 두 번째 호출된 sum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이 코드 내에서 바로 이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최초 호출된 그 sum에 이 자리로 돌아오면 최초 호출된 sum의 n의 값은 3이니까
돌아온 값은 3이죠. 1 플러스 2가 되니까 그걸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반환을 해줘요? 이거는 메인 함수의 재기호출 함수를 호출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기호출 함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함수는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컴파일 하게 되면 그 명령어 코드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밖에 없지만 재기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호출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재기 호출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거를 만약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재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를 바로 이 재기호출 함수로 쉽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많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게 금방 작성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자,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쭉 가가지고 자, 여기에 n-1 더하기 n이 되겠네요. 이게 뭐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어떤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서 반환해주는 함수라면 이름이 썸이고 반환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부터 얼마까지 더할 건지를 인수로 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의할 때 자, 보세요. 여기다가 그 연산한 결과를 저장할 변수 하나 주고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1부터 n까지 합을 가만히 보면 이거 재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1부터 n까지 합은 1부터 n-1까지 합에다 n을 더하는 거죠. 근데 1부터 n-1까지 합도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1부터 4까지 합을 구하는 것도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특정 값이 정의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의 인수로 n-1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1부터 n-1까지 합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sum 함수는 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거라면 n에다가 제가 인수를 받은 n에다가 자, 뭐를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가 sum이라고 했으니까 sum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로 n-1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sum이 재기 호출됐을 때 어찌 됐든 n-1까지 합을 반환해 줄 거고 그거랑 n이랑 더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은 1부터 n까지 합이 구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기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재기 호출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끊어주는 이 sum1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함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걸 다시 재기 호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재기 호출해서 연산하는 이 문장은 n이 1이 아닌 경우만 하도록 그래서 if 자, n이 1인 경우에는 이 아래 문장이 수행되지 않도록 바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 이렇게 꼭 else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함수에서 리턴하면 바로 이 호출한 곳으로 제어가 돌아가고 그 이후 문장 수행되지 않으니까 else로 해줘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기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감을 잡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일어나는 이러한 메모리 상황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재기 호출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13장 그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 호출 함수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